2025년 대비 손마주조사 과학 핵심정리 4부 시작을 하겠습니다. 후지의 근육 및 인대, 비복근은 하태부 뒤쪽에 있는 것으로 말 후지의 추진을 담당한다. 비복근은 아래쪽으로 굴건과 연결된다. 하태부 앞쪽과 옆쪽에는 각각 장제신근과 외지신근이 있어 후지를 들어 전방으로 옮기는 역할을 한다. 굴건과 종작골인대는 전지와 같은 배열과 역할을 한다. 종작골인대는 종작골을 고정하고요. 굴건은 말이 달릴 때 다리에 가해지는 충격의 흡수와 말이 달릴 때 앞발을 당겨 앞으로 나아가도록 합니다. 말 근육입니다. 시험에 나왔던 부분 이렇게 정리를 한 건데요. 상완두근, 천흉근, 경거근, 승모근, 삼각근, 대퇴직근, 반건양근, 대퇴근, 막장근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났던 거고요. 어쨌든 근육도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나긴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퇴골, 골반골과 고관절로 연결된 가장 큰 뼈로 앞으로 비스듬하게 말 후구에 묻혀 있으며 아래쪽 슬관절을 통해 하태골과 연결됩니다. 이게 견갑골, 상완골, 관골, 앞다리는 중수골이고요. 뒷다리는 중족골인데 요 위치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후지에서는 대퇴골, 그리고 관골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견갑골의 견이 어깨를 말하는 거잖아요. 앞다리니까 어깨. 그리고 우리 허벅지 쪽 뼈 대퇴골이라고 하잖아요. 대퇴부라고 하잖아요. 대퇴부 허벅지 쪽 거기에 있는 뼈니까 대퇴골, 후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면은 뼈나 뭐 부위를 묻는 질문을 보면 이게 앞다리에 뼈가 뭐뭐뭐 있느냐, 앞다리에 근육이 뭐뭐뭐 있느냐 하는데 그 중에 뭐 뒷다리 뼈 하나 넣고 뒷다리 근육 하나 넣고 막 이렇게 고르고 막 이런 문제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위치를 다 정확히 아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게 앞다리인지 뒷다리인지 그거 좀 구별할 줄 아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말의 골격, 경추 7개 목뼈고요. 흉추는 18개 흉강, 갈비뼈라고 한번 보면 되겠죠. 요추는 6개 복강, 천추는 5개 골반강, 미추는 15개 21개 골입니다. 흉추가 갈비뼈라고 말씀드렸는데 흉추는 갈비뼈랑 연결되는 그 척추뼈를 말하는 거고요. 척추니까 척추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요. 경추 7개의 추골이 연결된 것으로 목을 구성하고 머리를 지탱하는 역할을 한다. 흉추 18개의 추골, 척추뼈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각의 흉추는 좌우 늑골과 연결되어 있다. 흉추는 극돌기의 길이가 가장 길며 가장 긴 극돌기가 돛등마루를 이룬다. 6개의 요추 6개의 추골로 이루어져 말의 허리 부위에 해당한다. 횡돌기가 발달하였으며 복벽과 함께 각종 소화장기가 위치하는 복강을 형성한다. 천추 5개의 추골이 융합된 형태, 관골, 골반뼈와 결합하여 골반강을 구성합니다. 미추 15개에서 21개의 작은 추골이 연결된 것으로 꼬리를 구성한다. 어떻게 보면은 이 뼈에 구분하는 게 그게 어떤 뼈랑 연결되어 있는가 이제 그런 것도 좀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의 골격, 말의 두개골을 구성하는 뼈 중에는 하악골이 가장 큽니다. 상악골이라고 해서 한번 시험 난 적이 있었는데요. 하악골이 가장 크고요. 뒷다리의 경골 아래에는 비절이 있어 아래쪽에 있는 종족골과 연결된다. 앞다리는 견갑골, 상완골, 전완골, 요골, 척골, 중수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후두골은 뇌에서 척추로 척수가 통과하는 뼈, 두종골은 두 귀 바로 앞에 있는 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은 앞무릎과 비절의 아랫부위에는 근육이 없고 건과 인대가 발달해 있다. 말의 생리적 특성입니다. 생식기계, 난소에 있는 배아세포가 난원세포, 난포세포를 거쳐 성숙되면 그라피안 난포가 되어 난소 표면에 큰 물혹을 만드는데 말은 이때 발정한다. 물혹이 최대로 성숙하면 터지면서 난자가 밖으로 배란된다. 난과는 누두부와 팽대부로 누두부는 깔때기 모양으로 난자를 받아줌. 팽대부에서 정자와 난자가 만남.
이렇게 되겠습니다. 누두부하고 팽대부가 제가 하도 안 외워져가지고 누두부가 깔때기 모양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모음으로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우자가 뭔가 이렇게 받쳐줄 것처럼 돼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좀 억지로 외웠던 거 기억이 있습니다. 아래 생식기계 이렇게 해가지고 가리고 부위와 명칭, 뭐 특징 이런 거 문제가 났었습니다. 요것도 잘 보면은 각 포인트를 정확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알고 특징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기에서 이게 앞말인가 소말인가 그런 걸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앞말인데 고환이 있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수말인데 난소가 있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꽈서 내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거 같이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역 부분은 난소입니다. 그래서 난자와 번식에 필요한 호르몬을 생산하고요. 니은이 자궁경, 임신 중 점액분비로 외부 감염물질을 차단합니다. 디귿이 이게 부고환인데요. 정자를 이동시키는 관입니다. 그래서 정자가 성숙되는 동안 영양물질 공급하고요. 리을, 이 부분은 음경, 해면체로 들어갈 혈액이 차단되면 확대가 됩니다. 참고로 고환에서는 정자와 수말의 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생산을 하죠. 어떻게 보면은 난소에서 난자와 번식이 필요한 호르몬을 생산하듯이 고환에서 정자와 수말의 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을 생산합니다. 그래서 막 난소에서 테스토스테론을 생산한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낼 수도 있어요. 개체 식별 또 이것도 순서 외우는 문제 나왔습니다. 말의 모색 및 특징 말의 모색 및 특징, 검사 또는 유전자, 혈액 감정 등에 의하여 그 말을 정확히 인지 및 확인하는 것, 이게 개체 식별이 되겠고요. 순서는 모색, 성별, 낙인 문신, 머리목, 가슴, 왼쪽 갈기, 왼쪽 앞뒷다리, 왼쪽 몸통, 꼬리 부위, 오른쪽 갈기 부위, 오른쪽 앞뒷다리, 오른쪽 몸통, 부위별 식별을 수치로 마체 상태의 재관찰 해가지고 선천적 마체 결함 또는 후천적 특이사항 등 추가를 식별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한눈에 봐서 알기 쉬운 거 그런 걸로 순서를 배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 문제는 앞에 4개만 나왔는데 뭐 처음 봤을 때 털 색깔 가장 구별하기 쉽잖아요. 그 다음에 앞말이냐 수말이냐 이것도 또 구별하기 쉽고 그 다음에 눈에 띄는 게 낙인이나 문신. 옛날에는 그 말 내 거다 하면서 낙인 문신 했잖아요. 그런 낙인이나 문신 그 다음에 앞에서 볼 때 머리, 목, 가슴 뭐 이런 식으로 그 얼핏 봐서 알 수 있는 것부터 자세하게 봐야 아는 순서대로 그리고 왼쪽 그 다음에 오른쪽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답 고를 때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체형 및 지세 견갑골의 각도는 대략 45도에서 50도 죄송합니다. 45도에서 50도 이거 중요해요. 45도에서 50도 정도로 경사진 것이 바람직하며 일반적으로 앞다리의 발목 각도와 평행하다. 견갑골이 수직에 가깝게 서 있으면 어깨와 앞다리 운동 각도가 좁아져 보폭이 짧아 달리는데 불리하다. 체고와 체장은 비슷한 것이 좋으며 후구의 거리가 긴 것이 좋다. 후구가 크면은 힘이 좋다. 뭐 추진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후구의 거리가 긴 것이 좋다. 전지의 발목 각도는 45도에서 50도, 후지의 발목 각도는 50도에서 55도 정도가 적당하다. 그러니까 후지가 전지보다 약간 서 있는 거죠. 지세가 바르고 양호한 말들은 강한 훈련을 견뎌낼 수 있으므로 잘 달리면서도 운동기 질환이 덜 발생한다. 비절의 대측은 평평하고 외측은 약간 볼록하게 나온 형태가 좋다. 대퇴골과 하퇴부의 경골이 이르는 슬관절의 각도는 적당히 굽어 있어야 한다. 요거 슬관절의 각도 적당히 굽어야 하는데 앞에서 나온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중복적으로 자주 나온 표현이니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견갑골은 근육에 의해 몸통과 연결되어 있고 우리 어깨는 어깨 관절이 있잖아요. 근데 말은 근육에 의해 몸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절로 되어 있으면 그 관절이 맨날 충격받기 힘들 거 아니에요. 근데 근육이 받아주기 때문에 앞다리로 착지할 때 근육의 신축작용을 충격을 흡수하게 됩니다. 앞무릎은 정면을 향하고 있어야 하며 전면이 평평한 것이 좋습니다. 어깨 넓이와 발굽 간격을 기준으로 협답지세, 어깨 넓이보다 양 발굽이 서로 가깝게 서 있는 거. 광답지세는 어깨 넓이보다 양 발굽 사이가 벌어진 거. 발굽의 방향을 기준으로 내양지세, 발굽의 방향이 서로 내측으로 향해 있는 거. 그러니까 사람은 좀 안짱다리죠.
외항지세는 발굽을 외측으로 벌리고 서 있는 자세, 사람 운전 밭장다리가 되겠습니다. 비절, 뒷다리겠죠? 다리의 모양을 기준으로 O형지세, 발굽은 협답인데 비절은 넓게 벌어져 있어서 뒤에서 볼 때 원을 그리는 형태. X형지세는 발굽은 넓게 딛고 서 있는데 비절은 각각에 붙어 있는 지세입니다. 비절 및 부절 등에 무리를 주고 내외측의 인대와 뼈에 심한 스트레스를 주어 후지 운동기 질환의 원인이 됩니다. 복합적으로 발생한다. 이게 당연히 O형이냐, X형이냐, 협답이냐, 광답이냐, 뭐 이런 거 보면은 여러 가지가 다 지날 수 있겠죠. 그래서 내향 협답지세 그러면은 그 다리는 안쪽을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어깨보다 발폭이 좁은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다리의 외측에 있는 건 인대 골막에 부담을 많이 주기 때문에 외측 인대염, 골류득이 쉽게 발생하겠습니다. 다리를 바깥쪽으로 돌리면서 걷는다. 협답지세는 발굽의 방향이 서로 내측으로 향해 있는 내향지세를 동반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런 문장도 있어요. 협답지세가 외향도 있겠지만 내향이 좀 보통이다. 이렇게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말씀대로 협답 외향지세도 있습니다. 더 안 좋은 지세고요. 다리를 안쪽으로 돌려서 걷기 때문에 맞은편 다리를 발굽으로 칩니다. 광답지세는 다리의 내측에 긴장과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구절염이나 내측의 골류가 형성이 되고요. 특히 광답 외항지세는 발굽 바닥 안쪽이 많이 닳게 되겠죠. 대체로 광답지세의 말들은 외항지세를 취한다. 그래서 발굽 바닥이 과다하게 마모된다. 전지의 비정상적인 전면 지세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게 내향지세, 바깥쪽에 있는 게 오른쪽에 있는 게 외향지세이고요. 후지, 협답지세, 광답지세, X자형지세. 이렇게 그림을 보고 이렇게 뭐 증상을 말하는 걸 수도 있고요. 그림을 보고 그 증상의 특징이라고 할까요? 그런 걸 묻는 문제도 간혹 나옵니다. 요건 전지의 전면 지세인데요. 이게 표준지세, 협답지세, 광답지세 되겠습니다. 말의 혈통과 등록, 말 등록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정 댓글 쿠팡 링크로 구매 시 쿠팡 파트너스 프로그램을 통해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아 채널 운영에 도움이 됩니다. 올리브영 제품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